주 대표님은 커피로 없으시답니다. 주 대표님은 커피로 없으시답니다. 네. 사모님한테 혼나셨대요. 가져가셔가지고. 못생긴 거 가져왔다고. 같이 찍. 예. 다 이제 약간 경제학 계통들은 또 서로 많이 아시잖아요. 예, 많이 아시는데 세대가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세대가 다른 만큼의 어떤 색깔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하셨고 패널 중에 이제 사진작가 한 분은 처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새로운 세대 맞는 것 같다. 새로운 세대 경제학자다 뭐 이런 얘기하셨어요. 3인 산색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예전에 경제적인 토론을 하면 정치 토론의 연장에서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계신 진보 내지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나오셔서 가치관을 놓고 토론하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았는데 오늘은 각자 다른 색깔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색깔이 이념적인 어떤 색깔보다는 뭐랄까 사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 이런 데서 조금씩 강조점들이 좀 다른 면도 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장점도 다 같이 그 3인 3색으로 살아났던 것 같아요. 주진영 선생님은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그 말의 길이를 필요한 말만 딱 하는 되게 지극히 경제적인 스타일이시잖아요. 실물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서 이제 문제를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주진영 대표님의 장점이 바로 그런 데 있죠. 진짜 본 게임은 이제 내년의 시작입니다. 경기 침체도 내년에 오는 거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지속되는 것도 내년에 올 거고 더 큰 문제들이 다 내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농담 잠깐 할까 말까 그랬는데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해야 난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미네르바의 부엉이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스러워요. 사태가 다 전개되고 완성되고 난 뒤에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준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메시지에 굉장히 신중한 그런 이유가 그게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연준에서 버릇이 있어서 숫자 얘기 잘 안 하는데 특히 금리는요. 네. 그 전주보다는 확실히 좀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는 그러니까 숨 돌릴 여유는 생겼는데 그게 과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그건 저희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비교해 보시면서 들었다면 현재 경제를 좀 길게 보는 데 있어서는 꽤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세 분 다른 패널들도 두 분 패널들도 동의를 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세대의 탄생이다고 지금까지 많이 보던 분은 아니니까 근데 확실한 백업이 될 만한 그런 사례나 데이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좋은 비유를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물기를 돌려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써서 자칫하면 경제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학문적인 엄밀성이나 실증적 근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비유화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어법이 상당히 신선하게 아마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전체에서 유동성이나 이 물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저수지에는 물이 막 넘쳐나는데 어느 저수지에 물이 막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 물이 많은 저수지에서 수로를 터서 이 물이 없는 저수지로 물기를 돌리는 작업. 그들만의 토론 비슷하게 그럴 수 있죠. 될까 봐. 그 부분이 되게 우려가 됐었거든요. 위기의 요소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려고 노력한 점. 일단 이게 한 가지인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또는 무슨 요인 때문에 오는가를 지나치게 좀 단순하게 또는 때로는 과장해서 보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 체질 자체는 비교적 탄탄한 편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외 경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는 정치가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필요했던 토론의 내용이었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가치관의 문제로 자꾸 접근해 가지고 이제 해체해서 볼 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 자체는 공유하되 그 위기에서 공통으로 풀어야 될 것과 경쟁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정당 정치나 정부와 또는 국회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었던 게 또 애초에 의도했던 거하고도 상당히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진영 대표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기도 동시에 이제 우리의 고라고도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 중에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가 환율 중요한 지표인데 그 지표는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나 그것과 연계된 사람들은 전체 중에서 약간 자산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건데 모든 국민이 난리가 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부동산도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 문제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서 경제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건 좋으나 그 지표가 모든 걸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를테면은 임금이 거기에 따라서 오르지 않는다라든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주는 게 지표의 다양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미디어가 자꾸 부각도 좀 시켜주고 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정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조명을 비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저는 이번 토론에서 되게 골자가 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